세계 최고의 투자가라고 하는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은 싱겁기 그지없습니다. 왜? 투자 원칙 1. 원금을 보존하라. 투자 원칙 2. 1번을 잊지 마라. 아니, 대박을 치라거나 많이 벌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금을 지키라, 잃지 마라. 2번은 그 사실을 잊지 마라. 그런데 버핏뿐 아니고 그 유명한 월가 영웅 피터 린치도 버핏처럼 선물이나 옵션에 반대했습니다. 왜? 이기는 투자, 따는 투자 하지 말고 지지 않는 투자, 잃지 않는 투자하라. 그렇게 위험한 것 자체가 주식 투자인데 거기에 더 위험한 선물이며 옵션이며 비투며 레버리지 이런 걸 써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위험한 투자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월가의 영웅들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평범하게 그지없지만 그것을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주식 투자 간단하죠, 사실은. 그런데 수익을 내는 건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투하지 말고 이기는 투자하려고 따는 투자하려고 무리하지 말고 레버리지 쓰지 말고 기한이나 용도가 있는 돈 끌어오지 말라. 그러면 우선 전략적으로 진다. 심리적으로 진다. 상대에게 끌려간다. 그런데 슬프게도 한국 사람들은 도박성이 매우 강합니다. 자, 투자하는 사람을 보니까 미국 주식 투자하는 비율은 한국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국 부자들, 이건 뭐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한국 부자들은 주식에 얼마나 투자하느냐? 약 9% 정도의 자산을 투자합니다. 그럼 미국 부자들은 30-40%. 그러니까 금융자산의 다수를 상당히 많은 것을 미국 사람들은 투자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에 부자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금융자산 중에서는 예금이나 적금처럼 안전한 데다 하지 주식 투자는 이렇게 적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을 적게 투자하는데 슬프게도 한국 그 원정객이 미국에 가서는 아주 도전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나스닥 지수 3배 레버리지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무려 얼마나 투자를 하냐? 한국인이 30%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인 비율이. 그러니까 미국인도 이렇게 많이 투자하죠.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한국인이 나스닥 3배 레버리지는 지수 3배 이렇게 도박적인 상품에는 1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말썽이 없느냐? 말썽이 있죠. 자, 10월 10일 날은 대만 독립기념일이죠. 10월 10일 그래서 쌍십절 그러잖아요. 예, 쌍십절. 10이 쌍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쌍십절에 미국에서 지수 폭락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코인 시장도 폭락이 일어났잖아요. 이 쌍십절에 그럼 쌍코피 터진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 그래요. 코인 시장에서 무려 160만 개나 계좌가 청산됐다고 합니다. 이게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그러겠죠. 비투를 많이 해서 그렇겠죠. 근데 그 상당수가, 그중 상당수가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쌍코피 터진 이 쌍십절에 코인에 투자했다가 한국인이 원금을 날려버린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럼 원금을 날리는 게 원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냐? 그런데 인간은 원래 원금을 잃는 거에 본능적으로 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반응하게 대개 행동심리학자들은 행동경제학자들은 한 2.5대 1 그래요. 상실 대 따는 것에 2.5대 1. 즉 조선시대에 어떤 농민이 쌀을 한 가마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은 5명이나 되지. 쌀 한 가마 없으면 한 달 양식인데 그 상실이 어느 정도냐? 잘못하면 굶어야 할 날이 아니면 이제 전략전략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야 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집에서 쌀을 누가 한 가마 더 줬다고 봐요. 자, 12가마인데 한 가마이 더 오면 조금 더 먹거나 아니면 그걸 시장에다 좀 팔아가지고 조금의 여유가 있겠지만은 한 가마를 잃었을 때는 2.5라는 감정상실이 있다면 한 가마를 얻으면 1 정도, 그럴 정도로 본능적으로 원시 시대부터 채집이든 수렵이든 인간은 잃어버리면 생명의 지장을 받을 정도로, 인생의 지장을 받을 정도로 타격이 컸어요. 그래서 원래 손실의 강도는 2.5, 수익의 강도는 1 정도로 같은 1억을 번다 하더라도 1억 벌면 1 정도의 기쁨, 1억을 잃으면 2.5 정도의 슬픔, 감정의 무게를 달면 상실로 기울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원금을 잃어버리면 재기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재기할 수도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 액수가 얼마가 됐든 간에 한번 원금이 청산돼 버리면 그만큼 자기 상실이, 감정 상실이, 정서적 손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험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도박성 투자를 해가지고 극소수가 성공하니까 그 뭐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그나마 극소수고 지속적인 성공을 포장할 수 없는데 오히려 성공의 저주에 걸려가지고 또다시 더 큰 금액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비투하고 레버리지하고 그 다음에 아주 한도 있는 돈 또는 정해진 용도가 있는 돈, 이런 돈을 끌어다가 성공하려고 하니 그게 본능적으로 불리한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전략의 포기, 전략을 펼 수 있는 어떤 그 유연한 그런 사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투자해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니 그게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금을 한번 청산당한 그 사람은 치명상을 입어서 다시 그 판을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또다시 무리를 하다가 더 수렁에 빠지는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지는 투자죠. 이게 바로 버핏이 이야기하는 원금 보존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금을 지키라, 그 이야기거든요. 따려고 하지 말고 잃지 않으려고 하라. 세계적인 투자자가 그 1, 2등을 다투는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가 빈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원래 레버리지 같은 걸 쓰는 것은 하락 시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100원이 200원 되는 것과 100원이 50원 되는 것은, 이게 그 밑에서 올라가는 것은 아주 많이 올라가야 되지만 위에서 떨어지는 것은 조금만 떨어져도, 그래서 그것을 몇 배수, 몇십 배수를 쓰니까 코인 시장에서 그 160만이나 되는 사람이 청산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 원금이 적다고 해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투자한 어떤 그 열정이나 그 자원이 적다고 해가지고 그 돈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일점에 몇 배짜리를 투자하면은 몇 배 성공하면은 내가 투자한 건 결국 1인데 10을 벌면 그 돈을 가볍게 왜. 그래서 로또가 어찌 보면 길게 못 가잖아요. 로또 상금이. 공짜는 역시 또 공짜로 털어버리는, 쉽게 쓰는, 잃어버리기 싫고 쓰기 쉬운 낭비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벼락부자 되려다가 벼락까지가 되고, 무리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일단 지고 들어간다. 뭐 지는 싸움을 하면 안 된다. 왜? 원금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되지. 지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되지. 돈을 잃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되지. 그게 버핏의 원칙이다니까요. 그러니까 투자금 작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빨리 풀려야 되지. 남들은 뭐 저 20층 올라갔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걸어서 올라가느냐, 그런 마음을 먹기보다 원금을 보존하려면 무리하지 않는다. 제가 인생을 쭉 봐도, 주변을 봐도 한 번 무리하다가 인생이 삐끗해가지고 다시 재기 못하는 얘들을 꽤 봅니다. 60대 후반까지 보면서. 그리고 제 인생에서도 늘 그와 같으리라고 생각했다가 무리했다가 굉장히 오래 고생하는 그런 얘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에서 나오고,
그 대가들이 한 이야기가 역시 빈말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서 투자할 때 원금을 지키라. 그러려면 무리하지 말라. 근데 한국인들이 너무 도박성 투자를 하는데 외국까지 원전까지 가가지고 그걸 자제해도 원금을 지키면서 원금이 좀이라도 남아야 재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청산당해버리면 어디서 또 끌어와요? 또다시 무슨 뭐 급전으로 시작해요? 시작하기도 힘들 뿐더러 한 번의 참패 전적은 치명상을 입힌다.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